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연말 랠리 기대감, 찬물을 끼얹더니 그래도 성탄을 앞두고 시장 전반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도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9,000달러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5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 역시 다시금 스멀스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연내 10만 달러 돌파는 물 건너갔지만 2022년에는 확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마이클 셀러는 아예 대놓고 언젠가는 6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악정 역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 키우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된 뒤 직접 SNS 플랫폼을 만들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매우 위험하고 언젠가 터질 폭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자기 확신 하나만큼은 참 대단한 인물은 확실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 아무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회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랭킹에서도 카르다노를 밀어내고 6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겹경사로 인한 상승 반전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연말 흐름과 이슈들 잘 숙지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일시적으로나마 49,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후퇴보다는 위로 오르려는 기운이 조금 더 느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5를 보여주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중립 단계까지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머무르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고 아시아 시장 주도로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시아 시장 주도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48,0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콩 암호화폐 대출 기업 바벨의 경우에는 지난주 후오비가 중국 시장 철수를 완료하면서 아시아발 매도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외부 이체 내역이 거의 없는 비유동 주소로 이동한 비트코인 공급량이 지난 5월 하락 이후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1,400만 개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신규 구매 가능한 비트코인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강세 심리가 회복되면 이건 비트코인의 강력한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깊은 조정을 하는 동안 대규모 거래량 확장은 자주 비트코인 상승세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거래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함께 공유했는데 브렌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8년 2월과 2018년 11월 또 2020년 3월과 2021년 5월 조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은 대규모로 축소됐고 바닥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량 확장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약세 시장 구조가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5만 달러를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에는 특히 플랜 B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내놔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는 플랜 B가 최근 연내 10만 달러를 위해서는 작은 기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트윗을 언급하면서 플랜 B는 허풍쟁이다, 그의 S2F 모델은 밈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풍쟁이를 찬양하는 이유는 S2F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깊게 관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플랜 B를 비판했는데 무시하고 차단당했다, 대중을 속이는 환상적인 케이스라서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물 건너갔지만 2022년 벌어질 기정사실로 제시하는 전망들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블록체인 기업인 블록스트림의 전략 책임자 샘슨 모우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중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이 앞다퉈서 중국 본토를 떠나며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매도 압력이 연말 이후에 완화돼서 암호화폐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다시 돌아오며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딱히 그럴듯한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니지만 중국 자본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가들이 동의하고 또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가격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한개 600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과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는 회사 보유 물량 말고 개인 보유 물량으로 8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영원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일러가 틀릴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에 이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언제 봐도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일러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지성 발언이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SNS 플랫폼 트루소셜을 통해서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하다, 암호화폐는 기술주 거품이 아기처럼 보일 만큼 언젠가 크게 폭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통화는 달러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 아무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선동의 뉘앙스가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일일이 비판하기 어려운 수준의 멘트다라고 느꼈는데 이건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 붕괴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미국 연준과 금융 시스템 범위 밖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선호한다라면서 비트코인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한다. 최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됐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내 진입 포인트는 6,000달러 선이다. 부자 아빠가 이야기했듯이 수익은 팔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살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좀 많이 벌었겠다 싶었는데 이미 꽤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괜히 더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회복을 목전에 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래저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달러 붕괴 이후에 0.8달러 수준이 주저앉으면 38% 수준의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리플은 회복의 움직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증가하면서 에이다, 카르다노를 밀어내고 시총 랭킹 6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현재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닷컴은 XRP는 연초 대비 54% 상승했지만 다른 상위 10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보다 상승폭이 훨씬 낮다. 특히 XRP는 거의 4년 전인 2018년 1월 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보다 74% 낮은 수준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XRP 고래들의 활발한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솔로제닉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트랜잭션 투적 사이트인 웨일 얼러트 자료를 보면 12월 19일에 두 개의 개별 거래에서 XRP 4억 4,930만 개가 이동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XRP를 활용하는 솔로제닉이 5억 달러 규모의 솔로 토큰을 XRP 홀더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X 스트레이트의 경우에는 미국 비영리 정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리플에 대해서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XRP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도 리플에 대해 낙관적이고 SEC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XRP 가격 강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XRP가 이중 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플 가격이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XRP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2020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거래소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기능은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용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원하는 암호화폐와 금액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가 역시 없습니다. 받는 사람 중에서 코인베이스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암호화폐를 받은 뒤에 코인베이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같은 소규모 암호화폐 송금이 일상적으로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성, 유틸리티적인 측면에 있어서 꽤나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상승폭을 보인 프로젝트 솔라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라나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1년 동안의 성과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NFT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거의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 기반 NFT가 올해 들어서 500만 개 이상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나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올해 들어 솔라나 기반 NFT는 500만 개 이상 발행이 됐다.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의 검증자는 지난 1월 360명에서 1311명까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 수 역시 70개에서 5145개까지 증가했고 솔라나 네트워크에 예치된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 규모는 1억 달러에서 114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6억 달러는 스테이크 풀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처리된 트랜잭션 수는 1월에 100억 건에서 현재 455억 건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솔라나 NFT 발행수에서 시작했지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솔라나가 얼마나 큰 생태계를 내실 있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솔라나 홀더분들에게는 의미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